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온 국민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저질러 놓은 특권, 비리, 반칙, 불법, 이 후유증은 고스란히 다 국민 몫입니다. 우리 캠코 사장님, 네. 웅동학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입니까?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한 17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자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회수해야 하냐고 하는데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는 회수 안 할 겁니까? 이자 포함하면 44억 원입니다. 더 될걸요? 액수를 갖다가 아까 총 44억 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캠코 사장님 맞으세요? 44억 원, 기술보증기금 채권이 44억 원이고 국민은행 채권이 84억, 그래갖고 총 127억 원입니다. 그리고 동남은행 것까지, 동남은행 84억까지 하면은 전체가 당연히 128억 그거 원입니다. 김기태 의원이 모르고 질문하셨겠어요? 다 같이 저거 한 건데. 자꾸 이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된 게 단순히 실수 착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이걸 자꾸 줄이고 싶어 하는 이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닌지, 이래서 더 그러면 이 캠코에서는 이 웅동학원으로부터 이 채권을 회수할 회의도 한 번 안 했죠? 도대체 얼마냐? 어떻게 회수해야 되냐? 회의도 한 번 안 했죠?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제일 기본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17억인지 128억인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웅동학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얼마입니까? 현재 남아있는 채권이 한 17억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자 포함해야죠. 네. 원금 기준으로 일단 그렇습니다. 이자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이자 포함하면 44억 원입니다. 더 될걸요? 실무자 답변하고 달라요. 그리고 지금 얼마를 회수해야 하냐고 하는데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는 회수 안 할 겁니까? 돈에 원금 따로 이자 따로 꼬리표가 붙어있어요? 얼마 회수할 거예요? 현재까지 저희가 회수한 것은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서 얼마를 회수할 거냐고. 44억 그러면? 저희 남아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다 회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채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사장님, 네. 얼마를 회수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수해야 될 채권액이 얼마냐고요? 토탈. 아까 말씀드린 저희 원금 아까 말씀드린 44억 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채권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44억이나 지금 채권을 회수를 못하고 있어요. 웅동학원에. 그런데 이 조국 일가에서는 그거를 다 국가나 공익재단에 환원하고 손 떼겠다? 그렇게 손 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우리 캠코 사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채권 회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다 어디다가 손 떼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채권은 44억인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니요. 이런 지금 악성 채무자가 그거를 다 손 떼고 어디다가 뭘 간다고 하는데도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이 학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이에요. 근데 무슨 공익재단에다가 환원을 하고 나간다는 소리가 어디 나오는 겁니까, 이게? 원래 공익재단인 거를 재단에다가 환원을 하고 나간다? 근데 그동안 얼마나 자기 거로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런 말이에요. 그냥 몸만 나가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 웅동학원이 지금
채무 초과 얼마 채무 초과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모르죠? 네. 얼마를 회수해야 되는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 학원이 채무가 얼마 초과인지는 알고 있겠어요?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리세요. 44억 아니고 내가 파악한 건 83억인데 그게 우리 사장님 개인 돈 같으면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그러고 있겠어요? 이 조국 게이트에 있어가지고 조국 가족 비리에 문제에 있어가지고요. 네. 조건 씨가 인사청문회 전에 웅동학원 범죄를 덮기 위해서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저 김진태 의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 중에서 이런 겁니다. 캠코에서 웅동학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꾸 우리 저기 뭡니까 문 사장님 원금 기준 17억이다, 뭐 원금 9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자료 한번 보세요. 기술 보증 기금 채권으로 총 44억 원이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채권으로 총 84억 800만 원. 주택은행에서 35억 원의 채권을 인수했는데 중간에 웅동학원 측 재산 일부를 경매 처분해서 21억 원을 회수하고 현재 남은 채권이 13억 400만 원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이자까지 갖고 총 84억이 더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조건 씨가 채무 의사를 밝혔던 44억 원 규모의 채권도 캠코 측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캠코가 가지고 있는 127억의 이 상황을 이 채권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캠코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2개월마다 빚독촉하고 1년에 한 번씩 재산조사하는 거요. 캠코에 그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푼이라도 찾아서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 국민 혈세를 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조국 일가, 조국 동생 조건 씨가 그 상황을 범죄 혐의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헐리우드 액션을 한 것에 지금 동조를 하신 거예요. 액수를 갖다가 아까 총 44억 원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캠코 사장님 맞으세요? 아까 아까 웅동학원에 한해서 잠깐만요. 44억 원이라고. 답변 기회 드릴게요. 44억 원, 기술보증기금 채권이 44억 원이고 국민은행 채권이 84억 원, 그래갖고 총 127억 원입니다. 아까 그거 김진태 의원님 질의 과정 중에서 사장님께서 위증하신 겁니까? 그거는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네, 아까 제가 44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웅동학원에 관한 전체 채무가 44억 원이고요. 그리고 동남은행 것까지 동남은행 84억까지 하면은 전체가 128억 당연히 원입니다. 그거 저 김진태 네. 의원이 모르고 질문하셨겠어요? 다 같이 저거 한 건데. 지금 저 사장님 어떻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저기 정책적인 질의는 좀 이따 하고, 자, 사장님 보십시오. 아니, 이거 어떻게 회수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웅동학원 그 학교법인 기본 재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 저희가 두 번씩이나 경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 자, 알겠습니다.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이게 그 처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 경매가 할 수 없었던 건이거든요. 자, 저희가 지금 뭐냐면요, 사장님 좋습니다. 그 계획은 저한테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기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 다 저거 하시는 게 사장님께서 지금 앞장서 가지고 이 조국 일가의 이 헐리우드 액션 대국민을 상대로 한 헐리우드 액션에 대해서 사장님이 지금 동조를 했다고 위증을 했다고 이렇게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첫질이 이거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진태 의원 첫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같이 동조를 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당내에서 또 저 간사간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후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고 하면은 청문회 전에 조국 동생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 조건 씨가 채무 변제 44억 원짜리 변제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머지 84억 원은 어떻게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조건 씨가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연달아 뭐 다시 구속영장 청구해가지고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투입된 이 자산공사에서 나라 빚을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냐, 이 128억 어떻게 회수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오전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회수 노력을 해라. 그리고 44억이 아니라 84억이 더 있다. 이런 것을 오전 중에 내내 얘기하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시간이 다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해서 이 128억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철두철미하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부분이니까 회수를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정확히 지금 그 2019년 8월 19일 기준으로 83억 7천만 원입니다. 예? 83억 7천만 원. 아까 또 128억이라면서요. 아까 이제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웅동학원 관련된 채권이 있고요. 기술보증기금 관련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기보로부터도 이거를 인수 받았잖아요. 네네네. 결국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잖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128억이 맞습니다. 예. 저분이 정말. 저희가 두 군데로부터 채권을 이거 보세요. 인수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네. 제가 어디로부터 받아야 될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네네. 그거 물어보질 않았어요. 네. 왜 이렇게 제가 뭘 질문을 하면 그렇게 방어를 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얼마 받아야 되냐? 간단하게 물었잖아요. 주채무자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웅동학원이라고만 말씀하셔서 그렇게 참.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시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는 128억 원입니다. 힘드네요. 그 답변 받아내기 정말 힘드네요. 제가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액수만 물었습니다. 하여튼 128억이다 이거죠? 그거 좀 띄워주세요. 표 좀. 근데 답변 정말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자기 혼자 이런저런 조건 뭐 이상한 거를 붙여가지고 자 지금 128억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처음에는 17억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금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자까지 합쳐라. 자 그런데 그래 원금만 얘기해서 17억은 어디서 나온 계산식입니까 그거는? 아까 제가 좀 숫자를 잠깐 잘못 봐서요. 잘못 얘기한 거죠? 예, 잘못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뭐를 얘기할 거를 17억으로 잘못 얘기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그 웅동학원 총 그 대출 35억 원 중에 임의경매 처분으로 받은 그 배당금 20억 원하고 토지보상금 그 회수로 받은 그 1억 7천만 원을 포함하고 남은 게 13.3억 원이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17억 원으로 좀 차고 말씀드린 지금 128억의 내역이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표 보세요. 네. 맞죠? 저기서 원금으로만 따져도 9억이나 13억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7억이라는 어디서 잘못 얘기한 거죠? 맞잖아요. 아니 잘못 얘기했다고 본인이 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뭐 속기록에 묵묵부답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전혀 밑도 끝도 없이 17억이라는 게 나왔고 44억이라고 또 나중에 정정한 거는 이거 보세요. 사장님. 네. 44억이라고 얘기한 거는 기술 보증 채권만 지금 얘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는 또 기본은 빼고 동남은행 것만 얘기하다가 그냥 그때 달라요. 지금 액수가.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128억이라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받아야 될 돈이. 네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17억이다, 44억이다. 그건 잘못 답변한 거네요. 네, 그 부분에는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예? 그러면 인간적으로 착오가 있었는데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지금 허위 답변을 한 겁니다. 예? 착오든 뭐 어쨌든 고의든 위증 책임이란 게 다 이런 식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뭘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모르거나 자신이 없으면 뭐 확인하고 답변을 하던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나오는 대로 17억 44억 나중에 확인해 보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했을 때는 미필적 고의까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죠? 예, 그 착오로 제가 그 숫자를 좀 잘못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하셨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거기서부터 딱 막혀가지고 오히려 제가 잘못 알고 잘못 질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17억밖에 안 되는데 44억밖에 안 되는 걸. 자, 그런데요, 이게 착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싶은데, 그러면 이 캠프에서는 이 웅동학원으로부터 이 채권을 회수할 회의도 한 번 안 했죠? 도대체 얼마냐? 어떻게 회수해야 되냐? 회의도 한 번 안 했죠? 예? 저희가 그동안의 그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만 미안하지만, 예, 사장님. 예. 미안하지만 그 뒤에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제일 기본 아니에요? 저 사람한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17억인지 128억인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128억이라는 거 아셨죠? 예? 예. 아까 그 개인 재산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논리 구성까지 제가 다 점심시간에 했어요. 채권자 대위 소송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캠코에서 제대로 좀 대응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좀 이 채권 회수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답변 나온 것 중에 뭐 기본 재산은 다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그 가족이.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든지 이걸 회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 중에 개인 재산, 법인의 책임을 어떻게 개인에게까지 가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하나 또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생이 불법 행위로 배임으로 영장까지 청구가 될 정도면 법인의 손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은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 그거를 그 법인의 채권자인 캠코가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여태까지 해온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이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된 게 단순히 실수 뭐 착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이걸 자꾸 줄이고 싶어 하는 이런 심리가 있는 거 아닌지, 이래서 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없겠죠? 네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님 얘기 중에 그쪽에서는 계속 채무 탕감해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왔던 모양인데, 탕감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서 이 재산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확히 파악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요. 네. 오늘 답변한 것 중에 제일 좀 마음에 드는 답변하신 겁니다. 지금. 탕감을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지금 128억이나 이렇게 저질러 놓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도 모자랄 판에 무슨 탕감이에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도록 하세요.